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부터 포이즘 스트로보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로보 아카데미라는 걸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기초적인 것 정도 언급하는 선에서 오늘 강좌를 한번 진행해 봐야 되겠네요. 조명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는 건 말이죠.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또 다른 면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카메라들은 굉장히 자동화 기능들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오토포커스라든가 노출을 자동으로 맞춰준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은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가르쳐 드리기엔 좀 힘든 부분이고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그런 건 차근차근 카메라를 쓰면서 카메라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은 버튼들이 많이 있죠. 그 버튼들의 어떤 기능들 눌러 보십시오. 이 기능은 뭐에 쓰는 버튼일까? 그리고 모르면 인터넷에서 그 버튼을 검색을 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F라고 써 있는 버튼이다. 그럼 인터넷에서 AF라고 검색하시면 그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 AEL 버튼이다 그러면 AEL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그것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기본적이고, 그런 것은 이제 다른 강좌에서도 어떻게 보면 많이 정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 봐주시면 되고, 제가 진행하는 포이즘 스트로보 아카데미는 조명에 관련된 오늘 말을 너무 많이 버벅이네요. 제가 진행하는 포이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조명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명에 관한 것들은 제가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조명을 쓰시기 위해서는 일단 몇 가지 재능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원리를 파악하는 재능이 필요합니다. 원리라고 해서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평상시에 겪어왔던 것들. 예를 들어서 이 라이팅에 관한 용어 중에서 자연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광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공적인 광원이 아닌 것, 그러니까 뭐 전기불이라든가 혹은 뭐 가스등 그런 것도 있었죠. 촛불 이런 게 아니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원,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혹은 천공광이라든가 뭐 별빛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면 뭐 달이 반사하는 빛들, 이런 것들을 자연광으로 인정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하나는 자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자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방에서 형광등 불빛이 켜져 있는 상태다. 그 상태를 자연광이라고 불러요. 의도된 광원,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스피드라이트를 터뜨렸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스탠드를 갖다 이렇게 뭐 빛을 비추고 있다든가 이런 광원이 아닌 자연 상태의 광원, 그거를 자연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정도는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 정도의 이해력을 제가 재능이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재능이 있으시면 스튜디오 촬영, 그러니까 조명을 이용해서 하는 촬영을 굉장히 빨리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능이 있는데 조금 가슴이 아픈데 그건 돈에 대한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재능인데 그게 뭐냐면 돈에 대한 재능입니다. 조금 가슴이 아픈 얘기긴 한데 조명을 사용하시려면 조명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명을 구입하는 게 끝이 아니고 조명에 관련된 액세서리들도 같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조명의 그 가장 최소 세트는 조명을 4개 쓰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라면은 그 쓸만한 조명 그러면 거의 한 100만원, 120만원 요 정도 선에서 가장 그 합리적인 조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국산 조명도 그렇고 중국산 조명도 그렇고 가격들이 많이 내려왔죠. 요즘엔 한 30만원 정도면 조명 하나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뭐 20만원에서부터 한 50만원 정도까지 다양했는데, 요즘 저렴하게 나온 것들은 한 6만원, 비싸면 한 10만원 이런 선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소프트박스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투입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요 정도라면 적정하겠다. 퀄리티도 중요하고 개수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재능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기 힘든 부분이니까 잘 생각해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스튜디오 촬영, 그러니까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액세서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는 작업실이란 뜻도 갖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겁니다. 촬영 공간이죠. 제대로 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다른 장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훌륭한 사진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비를 이용을 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촬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곳도 제 작업실인데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로 폭은 한 6m? 6m 정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긴 폭은 13m 정도 됩니다. 높이는 2m 85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자, 나쁜 작업실을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은 유채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작업실 전체를 빨간색으로 칠해놨다. 그러면 조명을 빵 터뜨렸을 때 피사체에 가해지는 조명이 있지만 이걸 막고 튀어나가는 조명이 있죠. 이 조명이 튀어나오고 끝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조명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기에 맞고 다시 빨간색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원래 조명 색깔 뿐만이 아니고 빨간색 빛이 더해지면서 색깔이 조금 더 붉게 나와 버리겠죠. 그런 작업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기에 관계없이 일단은 유채색이 없는 환경, 그걸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벽은 흰색 혹은 회색 혹은 검정색으로 칠하는 게 스튜디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라는 게 있죠. 저 같은 경우에 2m 8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높은 천정은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 천정이 있는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유지비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천정이 한 2배로 높아가지고 5m짜리 공간이다. 그러면 냉난방비도 2배로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공간이 그렇게 커지면 임대료도 높아지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지비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요. 자, 작은 스튜디오와 큰 스튜디오, 그리고 스튜디오가 아닌 공간을 스튜디오로 만드는 경우 대단히 다양한 스튜디오들이 있어요. 홈 스튜디오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패션 사진을 찍는 그런 대규모의 스튜디오. 제가 여태까지 본 스튜디오 중에서 제일 큰 곳은 자동차를 찍는 스튜디오였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그 정도 규모의 뭔가가 있었는데 그거는 가구를 찍는 스튜디오였어요. 피사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튜디오도 같이 따라서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스튜디오를 구상을 하거나 혹은 있는 장소를 스튜디오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고려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주로 촬영하게 될 피사체의 크기인 거예요. 천장이 높아야 되는 이유는 위로 조명을 올려야 되거든요. 폭이 넓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사진에 나올 공간 이외의 부분에다가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조명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조명 스탠드를 소품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거의 그럴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만드실 때는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만드실 때는 촬영해야 될 피사체의 크기하고 조명의 크기, 뭐 색깔, 요 정도만 고민을 해보신다면 충분하게 어떤 스튜디오를 만들겠다, 그런 것들을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요 정도입니다. 사실 정답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정답이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이런 사진을 찍을 땐 스튜디오 크기가 이만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환경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면 좋은 스튜디오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